올 봄 이후 세계적인 주가 상승은 거대 펀드들의 선물 매수 영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미국 금리가 조만간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에 신규 국채 공급을 늘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금리가 한 단계 더 오르기라도 한다면 1987년 10월 19일에 발생했던 블랙 먼데이와 같은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 주가는 하루 만에 22.6%나 빠져버렸습니다. 지난 8월 22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내보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몇 주간 수천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헤지 펀드들이 금리가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대감으로 미국, 유럽 등 주식 선물 매수 포지션을 팬데믹 이전 이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5, 6월 미국 증시 상승은 시세 하락에 베팅했다가 실패한 펀드들의 쇼커버가 원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올 봄 세계적인 주가 상승은 거대 펀드의 선물 매수가 주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헤지 펀드뿐만 아니라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투자자들도 지금까지 상승해온 금리가 이제 정점에 다다랐을 것이라고 하는 시장의 컨센서스에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9월 4일 기준 미국의 10년물 국채는 4.198%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장기금리가 앞으로 연말까지 5%대로 상승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5%대까지 가게 된다면 거대 펀드들의 투매가 발생하고 주가는 세계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현재 미국 장기금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하락 기대 등이 아니라 미 연방정부의 자금 수요 증가, 즉 신규 국채 공급 증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가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지 한 번만 올릴 것인지 두 번 올릴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는 모습이지만 현재로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예측이 시장에 떠돌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월 2일 미 재무부는 향후 1년간 국채 발행량을 60% 정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분명한 악재로 보일 것입니다. FRB가 국채 보유액을 축소하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미 국채를 매각하고 있는 가운데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는 것이므로 채권 시장의 수급은 악화될 것이고 그것은 채권 가격 하락을 유발할 것입니다. 2022년 초 1.5%였던 미국채 10년물 이율은 2022년 11월경에는 4.3%대로 치솟았습니다. 이후 3.3% 정도까지 하락하고 2023년 5월 하순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다시 4.3%대까지 치솟았습니다. 변곡점이 된 2022년 11월 초와 2023년 5월 하순경 미국에서는 여러 이슈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에 있었던 이슈는 중간선거였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여야가 대립하는 채무 상한 문제가 장기화되었습니다. 채무 상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였던 시기는 2023년 5월 하순부터였고 6월 1일에 결판난 이후 미 정부는 고갈된 정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 국채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즉 장기금리가 3.3% 정도에서 4.3%대로 상승한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나 각종 통계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 정부의 국채 발행 발표가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그 다음날 미 재무부는 향후 1년간 매월 국채 발행액을 2023년 7월 기준 발행액 2,220억 달러보다 60% 늘린 3,540억 달러로 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한해 약 1조 달러의 국채를 신규로 발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미 국채 잔액은 20조 달러입니다. 채권 시장은 약 1조 달러라는 발행의 크기에 놀랐고 그에 따라 미국채 금리는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이후 흐름을 보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5%에서 4.3%대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주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미국채 금리가 4.3%로 정점을 찍은 이후 3.3%대까지 하락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채무 상한 문제가 해결된 6월 7월에는 미국채 금리 상승에 개의치 않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8월 들어 조정 국면을 보인 후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지만 위태로운 상황이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물가 상승세가 사라지자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채 추가 발행이라는 또 다른 금리 상승 요인이 나타나면서 장기금리는 2022년 11월 수준으로 상승해 버렸습니다. 미국채 추가 발행은 바이든 행정부가 실시한 대형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오랫동안 계속될 구조적인 금리 상승 요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출에서 차지하는 이자 부담도 해가 지날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이자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국채를 더 발행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장기채 금리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장기채 금리 상승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1987년 10월에 있었던 세계적인 주가 대폭락 사태 블랙 먼데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장의 움직임은 블랙 먼데이가 발생하기 전의 흐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흐름이 전개되면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채권 손실을 메우기 위해 수익권에 있는 주식을 매각하는 움직임이 강해질 것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1987년 10월 19일 블랙 먼데이입니다.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2022년 10월에 기록한 4.3%대를 또 다시 웃돌면 기관 투자가들은 채권 매도로 돌아서면서 주식도 대량 매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알 수 없는 거대 헤지펀드는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한 금리 동결 및 하락 기대를 이유로 주식 선물 시장을 끌어올려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재정 적자가 급증함에 따라 그 기대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국채 금리의 움직임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